서울 성북동 언덕 위 고요한 아침 햇살이 100년 넘은 고택의 기와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대저택 안. 대한민국 1위 유통재벌 서화그룹의 회장 서건우 유비익전는 유난히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손자의 생일 파티가 열릴 정원을 둘러보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하지만 그 눈빛 안엔 아무도 모르게 오래도록 묵은 그리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은 손자 선민우의 7번째 생일. 손자밖에 없는 삶 속에서 건우가 직접 나서 준비한 몇 안 되는 행사였다. 화려한 풍선 장식 아이들을 위한 전통놀이 공간, 그리고 한과와 케이크가 놓인 긴 테이블. 오랜만에 집안 전체가 따뜻한 소란에 휩싸여 있었다. 그런데 그가 정원 한편에서 웃고 있는 손자와 가정교사 한소은 34호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였다. 소은이 몸을 숙이며 민우의 얼굴에 묻은 케이크 조각을 닦아주던 순간 그녀의 셔츠 사이로 살짝 드러난 작은 별 모양의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 순간 서건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대로 굳어섰다. 심장이 두어 박자 늦게 따라 뛰기 시작했다. 목걸이 안에 새겨진 0GJ라는 작은 이니셜. 너무 익숙한, 너무도 잊을 수 없는 그 모양. 저 목걸이, 도대체 건우의 손에서 들고 있던 도자기 찻잔이 덜컥 흔들렸다. 이건 분명히 그가 직접 만든 목걸이였다. 젊은 시절 부모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윤정희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 목걸이. 그 목걸이를 지금 손자의 가정교사가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차고 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곁에 있던 비서가 살짝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지만 건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온갖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37년 전 캠퍼스 동아리방에서 정희가 수줍게 웃으며 그 목걸이를 목에 걸던 모습. 고마워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날 서로의 손을 놓고 돌아서야 했던 그 찢어지는 이별. 그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설마 아닐 거야? 이건 그냥 우연이겠지.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중에도 민우가 웃으며 무슨 말을 해도 서건우의 시선은 자꾸만 한소은의 목 주변으로 향했다. 빛에 반짝이며 흔들리는 그 작은 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그의 과거가 달려 있었다. 서울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따라 흐를 무렵 서건우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의 파도가 늘 일렁이고 있었다. 회장님 이사회 자료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두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건우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받았다. 그에게 있어 업무는 더 이상 열정이 아닌 습관이자 방어막이었다. 삶의 모든 의미가 무너진 그날 이후로 그는 일만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인생이 이렇게 차가웠던 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진짜 사랑이 있었다. 25세의 서건우는 당시 명문대 경영학과 재학생이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문학과 2학년이던 윤정희를 만났다. 그녀는 책을 사랑했고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건우는 그녀에게 빠졌다. 그 어떤 투자보다 어떤 수익보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갈망하게 만든 유일한 존재였다. 정희야,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작은 별 모양의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던 그날. 그 목걸이 안에는 서로의 이름 첫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G.J.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떨구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가까웠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 짧았고 현실은 잔혹했다. 그 집 딸은 안 된다. 가문의 반대 서건우의 부모는 전국적인 유통재벌이었다.
보수적인 사고와 철저한 가문 우선주의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정희가 중산층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제를 극렬히 반대했다. 서건우 지금 당장 그 여자와 끝내.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아. 하지만 아버지 진심입니다. 진심 따윈 통하지 않아. 넌 이미 정해진 사람과 약혼할 예정이야. 그날 밤 서건우는 정희 앞에서 울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정희는 묵묵히 웃었지만 그 웃음은 평생 건우의 기억을 찔러댔다. 정략 결혼 그리고 만들어진 가정 그는 재벌가의 외동딸 강세진과 결혼했다. 처음엔 서로를 거의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세진은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이었다. 사랑은 없었지만 존중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부부로서의 의리와 우정을 쌓아갔다. 그리고 아들 서윤호가 태어나면서 건우의 삶엔 비로소 따뜻한 빛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윤호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이 넌 줄 알지. 아이가 웃으며 팔을 벌리던 그 순간은 건우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윤호의 첫 돌을 맞이하던 날, 가족이 함께 파티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다. 차 안에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건우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예기치 않은 대형 트럭과의 정면 충돌, 건우야 정신 차려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아내는, 아들은 그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나 있었다. 단 한 명? 윤호의 아내 민정과 갓난 손자 민우만이 행사에 앞서 다른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기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민정은 점점 건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이를 떠맡기듯 남겨두고 지방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의 곁에는 오직 7살 손자 민우만 남았다. 그날 이후 서건우는 인간관계를 모두 끊었다. 전화도 모임도 미디어 인터뷰도 모두 거절했다. 그는 사람과 감정을 피하며 살았다. 그의 마음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녹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 목걸이 하나가 37년 전의 기억을 통째로 깨워버린 것이다. 서건우는 늘 같은 일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아침을 간단히 먹은 뒤 비서와 함께 본사 업무를 점검하는 일. 그의 삶엔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범한 아침 중 어느 날 그는 이상한 낯설음을 느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아이 웃음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야, 이 글자는 하늘이라고 읽어.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구름이랑. 새 맞아. 우리 민우 정말 똑똑하구나. 서건우는 무심코 그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인 광경은 그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어 놓았다. 손자 민우는 방 안에서 책을 펴놓고 무릎을 맞대고 앉은 여선생님과 함께 글자를 배우고 있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새로 채용된 국어 가정교사 한소은이었다. 그녀는 조용했다. 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겼다. 한소은은 화려한 배경도 없고 말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차분하고 부드러웠으며 아이를 대할 땐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우는 그녀를 선생님이 아닌 친구처럼 따랐다. 처음엔 낯을 많이 가리던 아이가 그녀 앞에서는 장난도 치고 어떤 날은 손편지를 써서 몰래 주기도 했다. 선생님 내일도 꼭 와요. 안 오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녀는 민우에게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다. 엄마가 없는 자리 할아버지의 빈 시간 그 틈을 조용히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서건우는 그런 그녀가 어딘가 불편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손자와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우가 그녀에게 너무도 의지하는 모습에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정 선생님과 많이 친해진 모양이군. 네, 회장님. 민우님이 정말 잘 따릅니다. 한글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무엇보다 요즘은 아이가 자주 웃어요. 가정부의 말에 서건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웃음,
그 아이의 환한 얼굴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내가 주지 못한 것들을 그녀가 해내고 있다. 그는 안도와 질투,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동시에 느꼈다. 어느 주말 아침 정원에서 마주친 장면. 그날 아침 정원을 산책하던 서건우는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춰 우거 어떻게 뭐 할아버지 여기 와서 같이 읽어요. 민우가 소리쳤다. 그 옆에서 책을 들고 있던 소은이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다. 건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쳤다. 그 모습은 민우에게도 소은에게도 작은 실망과 쓸쓸함을 남겼다. 그날 밤 혼자 중정에 앉은 서건우 밤이 깊고 대저택의 조명이 하나둘 꺼질 무렵 서건우는 중정의 나무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저토록 익숙한 눈매를 가졌지?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내면의 감정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소은의 말투, 웃는 표정, 눈매의 곡성까지. 그 모든 것이 자꾸만 37년 전의 한 사람을 떠오르게 했다. 윤정희.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입에 담지도 않았고 사진 한 장조차 남기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인과 똑같은 목걸이를 소은이 목에 걸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 봄 기운이 완연하던 4월의 어느 날 성북동 대저택의 정원은 전례 없이 분주하고 활기찼다. 7살이 된 서민우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존 전통 사물놀이 체험 부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도우미들까지. 마치 전통문화 축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화려한 준비였다. 민우야 생일 축하해. 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풍선을 들고 웃었고 민우는 언제나처럼 가정교사 한소은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서건우 직접 준비한 생일, 이번 생일만큼은 특별히 직접 준비하고 싶었다. 민우는 이제 그가 가진 단 하나의 혈육, 아들과 아내를 잃은 뒤 처음으로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준 존재였으니까. 그는 손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민우야 생일에 뭐가 가장 갖고 싶니? 케이크랑 친구들, 그리고 정 선생님이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건우는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지만 손자의 간절한 눈빛 앞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후 2시 케이크 커팅을 앞두고 사람들은 모두 메인 테이블 앞에 모였다. 그런데 민우가 갑자기 두리번거리더니 물었다. 할아버지 정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그제야 건우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다. 그는 조용히 비서를 향해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바로 소은을 찾으러 갔다. 잠시 후 다소 긴장한 표정의 한소은이 정원에 들어섰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고 민우는 밝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제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할아버지도 괜찮죠. 건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첫 식사, 그리고 충격의 순간 처음으로 서건우, 민우, 한소은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민우는 신이 나서 아이들 이야기, 학교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로 쉴 틈 없이 말을 이어갔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았고 건우는 그 모든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정 선생님, 민우의 글씨 실력이 부쩍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참 보람 있어요. 소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건우의 마음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목걸이 드러나다 아이들과 놀기 위해 소은이 잠시 상체를 굽히던 순간 민우가 장난처럼 셔츠 앞자락을 당겼다. 갸깍. 단추 하나가 떨어졌고 그 틈으로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 위, 바로 그 목걸이.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 은은한 광택,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2개의 이니셜. JJ. 서건우는 그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짤랑 소리를 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눈앞의 풍경은 흐릿해지고 오직 그 목걸이만이 선명했다. 35년 전 그가 윤정이에게 직접 선물했던 그 목걸이. 자신의 손으로 디자인하고 새겼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소은은 당황한 듯 그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다. 그건 어머니께서 물려주셨어요. 어머니 성함이 혹시 윤정이 아니십니까? 소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되물었다. 어떻게 어머니를 아세요? 그 순간 건우의 심장이 무너졌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었고 그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감정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눈가에 굵은 눈물이 고였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어렵겠군. 서재로 가자. 소은은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눈빛이 보통이 아님을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자 민우에게 금방 다녀올게 라고 말한 뒤 그녀는 서건우의 서재로 향했다. 한소은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온 곳은 성북동 대저택 안쪽 오래된 서재였다. 고서가 가득한 책장 유리창 너머로 빛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공간, 그리고 묵직한 가죽 소파 2개가 마주 보고 있었다. 소은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자 서건우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가 꺼낸 건 낡은 사진첩 1권. 첫사랑 윤정이 이 사람, 너의 어머니가 맞니?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 캠퍼스에서 찍은 그와 윤정이의 사진이 있었다. 건우는 말없이 사진을 건넸다. 소은이 받아든 그 사진을 본 순간 이 사진 어머니 앨범에도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굳어졌다. 37년 전 잊히지 않는 기억 서건우는 눈을 감고 마침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지. 동아리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모습, 난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속엔 그리움과 회한이 가득했다. 정희는 조용했지만 깊은 사람이었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지. 소은은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자신이 몰랐던 감정과 추억들이 건우의 입을 통해 풀려나가고 있었다. 사랑의 끝 강제 이별하지만 내 부모님은 그녀가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국 강제로 갈라놓았지. 사랑이 아무리 커도 가문이라는 벽 앞에서는 너무 작더군. 그 말에 소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아버지와의 사랑은 아주 깊었지만 결국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벽이었다고.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두 눈에 그동안 듣기만 했던 엄마의 이야기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잊히지 않은 목걸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나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줬지. 직접 디자인하고 내 손으로 새긴 별 모양의 펜던트. 그 안에 우리의 이니셜을 넣었어. 건우의 눈빛이 멍하니 멀어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지. 소은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엔 여전히 그 목걸이가 따뜻하게 매달려 있었다. 밝혀지는 출생의 비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소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라고. 건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땐 몰랐어. 정희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다. 내가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지켰을 텐데. 어떻게든.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버지와 딸 처음 마주한 순간 소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사람은 TV 속 차가운 회장도 민우의 할아버지도 아니었다. 자신의 친아버지. 그럼 회장님이? 건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내 딸이다, 소은아. 그 순간 소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놀라움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진실, 그들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37년의 후회를 꺼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민우의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정 선생님, 케이크 자르러 가야 해요. 그 소리에 둘은 비로소 현실로 돌아다 우리 레이 현실로 돌아왔다. 소은은 눈물을 훔치며 민우를 바라보았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민우야, 지금 갈게. 건우는 손자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아이에게 이제 할아버지뿐 아니라 고모도 생긴 거구나. 파티가 끝난 뒤 정원은 조용히 어둠에 잠겼다. 풍선이 바람에 흔들리고 조명이 하나둘 꺼지던 그 밤, 서건우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한소은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미지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정이의 딸, 그리고 자신의 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뒤 건우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다. 윤정이. 지금이라도 그녀를 만나고 싶다. 소은아. 건우는 조용히 소은에게 말했다. 너의 어머니, 혹시 지금 연락이 가능하니? 소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번호를 찾아내었다. 여기 있어요. 엄마 번호예요. 건우는 숫자 하나하나를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다니 단 한 번의 눌림이 37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나치고도 그리운, 하지만 너무도 오랜만이라 낯선 목소리.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건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꽉 막힌 듯 숨이 가슴에서만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희야, 나야, 건우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길어졌다. 수화기 너머 멎은 시간,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건우씨, 어떻게?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린 시절의 설렘, 손을 꼭 잡았던 밤길, 헤어지던 날에 비 내리는 교정, 그리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나가 버린 시간들. 지금 만날 수 있을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정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어디로 가면 되죠? 카페에서의 재회. 그날 저녁 서건우는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와 재킷을 입고 삼청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테이블. 창밖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카페 문이 열리자 그녀가 들어왔다. 윤정이. 세월이 흘렀어도 그 눈빛은, 정희는 세월을 피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눈가에는 작은 주름이, 머리엔 몇 가닥의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전처럼 맑고 따뜻하고 슬픈. 건우씨,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건우의 심장이 무너졌다. 정혜야, 네가 준 목걸이? 그걸 우리 딸이, 우리 소은이가 하고 있었어. 정혜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입을 가볍게 떨며 말했다. 소은이 그 집에서 가정교사 하고 있었어요. 그래, 우연이었지. 하지만 아니야,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이건 운명이었어. 정혜의 진심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 건우 씨와 헤어진 후 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치만 당신은 이미 정략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모님이 우리 사이를 얼마나 반대했는지도 알았기에 난 그냥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건우의 눈빛에 슬픔이 고였다. 그래도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나에겐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사랑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카페 안엔 잔잔한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다. 서건우는 용기를 냈다. 그가 말하지 못한 37년의 감정을 담아 조용히 말했다. 정혜야,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희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마음 한켠엔 아직 그 시절의 감정이 살아있었음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한소은은 그날 이후 혼자 있을 때면 가슴을 껴안듯 두 손을 모으곤 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 홀로 자신을 키우며 늘 웃어주던 어머니,
가끔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말하던 아버지. 이제 그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눈앞에 맞춰졌다. 그 조각의 이름은 바로 서건우. 아버지라는 존재, 그는 늘 민우의 할아버지였고 엄격하고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소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야 날 찾아오신 건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난 그 질문은 서건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미안하다. 그게 내가 몰랐기 때문이야. 정말 몰랐어. 건우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평생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허리를 숙여본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건네는 아버지의 말 며칠 뒤 소은이 아이와 도서관에 가려 준비하던 아침이었다. 서건우는 거실에 나와 조용히 말했다. 소은아. 소은은 돌아보다가 놀랐다. 그의 눈빛이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오늘 저녁 혹시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소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식사 저녁 시간. 긴 테이블에 둘만 마주 앉은 자리. 메뉴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건우는 직접 주방에 부탁해 소은의 어릴 적 추억 음식이자 윤정이가 자주 해주었던 들깨 미역국을 준비시켰다. 네, 어머니가 네가 어릴 적 자주 좋아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 소은은 말없이 국을 한 숟가락 떠보았다. 입에 넣는 순간 목이 메었다. 그 맛은 정확했다. 어릴 적 아픈 날 침대 옆에서 엄마가 떠주던 바로 그 국이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처음으로 그녀가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건우는 눈을 감고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 민우의 순수한 수영 다음 날, 민우는 아이답게 순수하게 물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내 고모예요. 소은이 잠시 당황하자 서건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민우야. 이제 정 선생님은 너의 고모란다. 민우는 두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다. 와, 나 고모 생겼다. 그리고 달려가 소은을 꼭 안았다. 그 장면을 본 건우는 작게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얼굴에 정말 오랜만에 떠오른 진짜 웃음이었다. 아직 서툰하지만 이어지는 시간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가끔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한 달에 한두 번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은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건우라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건우 역시 소은이 걸어온 인생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소은아, 지금까지 혼자서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 말에 소은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용기 내서 받아들여 볼게요. 그 순간 비로소 두 사람은 진짜 부녀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디뎠다. 따뜻한 봄 기운이 저녁 노을을 물들이던 어느 날, 서건우는 한소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은아, 어머니와 다시 한번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소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여전히 기억하고 그 마음속 어딘가에 그 사람의 자리가 남아있다는 걸. 알겠어요.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윤정이 다시 저택을 찾다 며칠 뒤 저녁 6시. 성북동 대저택의 중정에 노란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서건우는 직접 현관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37년 전 헤어졌던 연인이 한 집에서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다. 어서 와요, 정희 씨. 많이 변했네요, 건우 씨. 하지만 향기는 그대로예요. 정희는 작은 웃음을 지었고 소은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떨구었다. 처음으로 마주 앉은 세 사람, 긴 식탁 위 세 사람은 한 줄로 나란히 앉았다. 건우는 중간, 소은은 오른쪽, 정희는 왼쪽. 식탁에는 봄나물 반찬과 된장국국, 그리고 고운 도자기에 담긴 매실차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조심스러운 건 침묵이었다. 소은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엄마, 여기 음식들 제가 골랐어요. 엄마가 예전에 좋아하셨던 것들.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네가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함축돼 있었다. 서건우의 진심 식사 도중 건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희 씨, 그날 이후 난 계속 후회하며 살았어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떨궜다. 나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어요. 건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논처럼 붉어졌다. 우리 이제라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소은 눈물 속에서 웃다 그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소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지금 두 분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눈갰 눈물이 맺혔다. 저는 혼자서 자라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정희는 소은의 손을 잡았고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우린 처음부터 함께였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어. 식사 후에 정원 산책 식사가 끝난 뒤 건우는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에 정원 좀 걸을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짓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저택 뒤편에 작은 오솔길. 벚꽃이 떨어진 잔디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섰다. 건우 씨는 변한 것도 안 변한 것도 많네요. 나는 후회만 남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후회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약속 바람이 살짝 불어 정희의 머리카락이 나풀거렸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해볼 추울 수 있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여전히 크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외로웠다. 건우 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요. 그날 이후 서건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정이를 진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더는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마지막 인생의 계절을 함께 걸어가고 싶었다. 다시 꺼낸 마음 조용한 청혼 며칠 뒤 그는 꽃집에서 작은 백합꽃다발을 준비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정희가 좋아하던 단정한 흰 백합을 택했다. 그리고 소은을 조용히 불렀다. 소은아, 혹시 네 어머니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실까? 네, 무슨 일인데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걱정되지만 난 네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말하고 싶어. 내 인생에 함께 해달라고. 소은은 놀랐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그 말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다시 찾은 벚꽃길 아래에서 저녁 7시. 서건우는 윤정이와 함께 저택 뒷마당의 벚꽃길을 다시 걸었다. 어두워진 정원 위로 작은 조명이 길을 따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마치 과거의 시간들이 다시 흐르고 있는 것처럼 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박한 은으로 만든 반지 2개. 정희 씨, 그녀가 돌아봤을 때 건우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우리 이번 생의 마지막 계절은 서로의 곁에서 마무리해 볼 수 있을까? 윤정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꽃잎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의 두 손을 감싸 쥐었다. 건우 씨, 이번에는 나도 나 자신을 믿어볼게요. 예전엔 너무 어렵고 겁이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 괜찮을 거예요. 가족에게 전하는 소식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식탁에 나란히 앉았다. 소은은 수줍게 웃었고 민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식빵에 딸기잼을 열심히 바르고 있었다. 그때 건우가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너 혹시 꽃길 위에서 결혼식 본 적 있니? 응,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진짜 예뻤어요. 그럼 우리 집 정원에서도 한번 해볼까? 진짜요? 누구 결혼식이에요? 할아버지랑 고모의 엄마 말이야. 순간 민우는 딸기잼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할아버지랑 선생님 엄마요. 그럼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소은은 민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우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조용한 결혼식 준비 결혼식은 대대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초대한 사람은 소은과 민우 그리고 몇몇 가까운 비서진뿐. 하지만 저택의 정원은 작은 조명과 흰 천 그리고 봄꽃들로 꾸며져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빛나고 있었다. 소은은 어머니의 들러리를 맡았고 민우는 꽃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앞장섰다. 고모, 엄마, 할아버지 모두 예뻐요. 그 웃음소리에 세 사람은 함께 미모리니 손에 함께 눈물을 훔쳤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 끝에 마주한 따뜻한 감정이었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 결혼식 후 건우는 민우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둘이 아니야. 할아버지 고모, 그리고 고모의 엄마 모두 함께야. 민우는 눈을 반짝이며 되물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 가족이란 건 피보다 마음으로 엮인 거란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성북동 대저택은 오랜만에 정적 대신 삶의 기척으로 가득했다. 주방에서는 소은과 정혜이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원에서는 민우가 작은 분수대 옆에서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서건우는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러운 웃음이 머물기 시작했다. 따뜻한 일상 소소한 대화. 아버님, 오늘 민우랑 도서관 다녀오려고 해요. 소은이 수줍게 말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저녁엔 우리 다 같이 고등어조림 어때? 건우가 되물었다. 좋죠. 민우도 고등어조림 엄청 좋아하잖아요. 정희가 웃으며 받았다. 이제 이 집엔 침묵 대신 대화가, 그늘 대신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우의 한마디 저녁 식탁. 건우와 정희, 소은, 그리고 민우가 함께 둘러앉았다. 민우가 밥을 한 숟갈 먹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가족 된 거 맞죠? 건우가 젓가락을 멈추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민우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민우가 기뻐하며 외쳤다. 주민이 주민이씩 외쳤다. 우와, 고모도 생기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같이 있고 나 진짜 부자 됐어요. 그 말에 식탁에 있던 모두가 한참을 웃었다. 소은의 마음속 변화. 소은은 어느 날 다이어리에 이런 글을 남겼다. 한때는 외롭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없고 단둘이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내 곁엔 엄마가 있고 이제 아버지가 있고 민우라는 조카가 있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있다. 그녀는 글을 다 쓰고 나서 살짝 눈가를 훔쳤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닌 매일의 조용한 반복 안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었다. 서건우의 다진 밤이 깊어지면 건우는 혼자 서재에 앉아 옛 사진첩을 한 장씩 넘겼다. 젊은 윤정이 학창시절의 자신, 그리고 이제는 함께 있는 소은과 민우의 사진. 그는 그 사진들을 보며 혼잣말을 중걸거렸다.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 이 가족, 이 시간, 그리고 나 자신. 늦은 봄날의 가족 사진. 5월의 어느 맑은 날 민우가 제안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다 같이 웃는 사진요. 삼각대를 세우고 정원 한가운데 벚나무 아래에 서서 네 사람은 나란히 섰다. 민우가 하나 둘 셋 외치고 셔터가 눌리는 순간 서건우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래, 이게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도 꿈꾸던 장면이었지. 그는 가장 늦은 계절에 가장 따뜻한 가족을 맞이한 것이었다. 에필로그. 당신에게도 봄은 옵니다.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한다. 가족이란 이름도 인생의 중반이 지나서야 제대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결국 서로를 찾았다는 것. 피로 이어졌든 기억으로 이어졌든 마음으로 이어졌든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고 함께 늦은 봄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야기 속 서건우 회장과 윤정이 그리고 소은과 민우의 여정은 비록 상처로 시작됐지만 결국 용기와 이해 그리고 늦게 피어난 사랑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놓치고 살아온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은 말 한마디 용기가 부족해 오랫동안 그리워만 하던 사람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그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 가족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 닮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가슴 따뜻한 가족 이야기, 누군가에게 꺼내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 공간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이 따뜻한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따뜻하게 만나요. 사랑합니다.